역동적인 화학 반응, 뭐 여기 이제 마지막 그 중단원인데 이제 대단원인데, 뭐 동적 평형과 물의 자동 이온화, 중화 반응, 산화 환원 반응,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 뭐 이런 거 배울 거고,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 화학 반응에 대해서. 동적 평형과 물의 자동 이온화, 그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뭐 이렇게 쓰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물을 왼쪽에 쓰고 화살표 오른쪽으로 하시면서 생성물을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정반응이라 정반응.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정반응. 근데 요런 애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역반응.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가면 역반응, 오른쪽으로 가면 정반응. 근데 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역반응이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역반응이 되는 반응이 있어요. 역반응이 되는 반응. 가역반응. 비가역반응은 역반응이 잘 안 되는 반응이 있어요. 정반응은 잘 되는데 역반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반응이 이렇게 가능하면은 가역반응이라고 하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염화 코발트, 이게 염화 코발트죠. 염화 코발트. 푸른색 염화 코발트에 물이 붙어, 그래서 이걸 뭐 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수화물이 되면 푸른색이었던 애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 가끔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네. 뭐 뭐지? 그 김 같은 거 먹으면 그 안에 뭐 흡습제 같은 거 있는데, 그 알갱이에 보통은 투명한데 약간 파란색 알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물을 많이 먹으면 얘가 붉은색으로 바뀌니까 지금 뭐 습도가 높다던가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가는 거는 정반응인데, 그렇게 붉은색이 됐던 애를 좀 말려. 예를 들어서 물에 젖어가지고 붉은색이 됐는데 뭐 드라이기 같은 걸 말려. 그러면 되돌아가요. 물이 분리가 돼서 날아가면서 원래 푸른색으로 되돌아갑니다.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됩니다. 수화물은 이제 물하고 결합하여 있는 그런, 근데 이게 사실 화학 결합은 아니고요. 이제 어찌됐건 이제 뭉쳐져 있는 형태야. 이거는 수화물은 완전히 뭐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형태를 이제 수화물이라고 하긴 해.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정반응도 역반응도 된다라는 거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가역반응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연소 반응,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태워요. 뭐 메테인을 태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태워서 뭐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네가 알아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냐, 메테인으로. 이런 거는 엄청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렇게 냅뒀는데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냐? 가진 않거든요. 앙금 생성 반응도 거의 정반응만 일어나지 역반응이 잘 되지 않아요. 얘가 알아서, 사실 되게 조금은 갈 수도 있지만 그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을 보는 거고,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화 반응도 되게 조금 가요. 사실 되게 조금. 얘가 엄청 조금. 근데 중화 반응은 비가역 반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잘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비가역 반응이다. 역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 비가역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평형이라는 거는 뭐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쉽게, 이게 사실 화학 반응은 아니죠. 이거는 화학 반응은 아니고 그냥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 뚜껑을 닫았어. 그러면 얘가 이제 물이 이렇게 증발을 할 거야. 이렇게
화살표가 3개야 증발되는 게. 근데 응축되는 건 1개예요. 그럼 증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점점점 물 분자가 기체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얘가 기체로 있는 애들은 다시 그 인력 때문에 다시 돌아가거든요. 아직까지는 돌아가는 애 2개, 나오는 애 3개. 아직까지는, 그쵸?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나오는 애 3개, 돌아가는 애 3개. 이런 거는 이때 수위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는 과정에서는, 증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물이 조금씩 이렇게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수위 변화가 없어. 그래서 그냥 보면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어느 순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뭐 증발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지만 얘네들이 꾸준히 움직이고는 있다라는 거니까 들어가는 애도 있고 나오는 애도 있고 그런데 그게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거를 이제 움직이면서도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를 동적 평형이라고 해요. 동적 평형.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니고 증발과 응축이 같기 때문에, 속도가 같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거를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좀 잘 들어 주셔야 되고요. 용해와 석출에 의한 동적 평형. 뭐 이것도 사실 화학 반응은 아니고, 그러니까 용해 반응은 뭐 뭔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처음에는 잘 녹아 용해되는 애가 많아. 그럼 얘가 설탕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어느 순간 설탕 입자, 녹아있는 설탕 입자가 많아지면 응축되는 속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응축되는 속도가 증가해서 용해되는 속도는 같아져. 그러면 이제 용해되는 걸 정반응이라고 하고 돌아오는 걸 역반응이라고 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그러면 뭐야?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런 거를 이제 알아보는 실험 가운데 예를 들어서 백설탕을 뭐 포화 상태까지 녹여놔요. 백설탕을. 여기는 충분히 설탕 입자가 충분히 녹아 있는 거야. 포화가. 근데 여기 이제 흑설탕 같은 걸 집어넣어. 그럼 더 이상 녹을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용액의 색깔이 점차 약간 진해져요. 흑설탕을 집어넣으면. 왜냐면 여기서도 동적 평형, 얘도 동적 평형에 이르게 되니까 색깔이 좀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안 녹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화학 평형.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이거 다 용어 다 읽어두셔야 되는데,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그거를 이제 화학 평형 상태다. 화학 평형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어렵죠?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가 서로 정반응, 역반응을 할 수가 있어. 여기 보시면 이산화질소 있죠?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랑 두 개가 결합해서 사산화이질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반응, 요거를 역반응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얘만 넣은 거지, 얘만. NO2만. 근데 이게 색깔이 달라요, 얘는. 얘는 약간 갈색이야. 이산화질소는 갈색. 사산화이질소는 투명해. 그래서 처음에 얘만 넣었는데 얘가 전부 다 일로 가냐? 완전 그냥 다 투명해지냐? 요 정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얘가 다시 역반응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갈색이 좀 옅어지다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어떻게 돼? 예, 화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니까 범위상 겹쳐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이제 조절하려고 이런 거 배우는 건데 사실은 왜 배우냐면 이런 거를 화학자는 어떤 뭐 특정 물질을 만들고 싶어. 뭘 어떻게 하잖아? 그러면 정반응을 잘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반응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압력을 이용하거나 온도를 이용하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정반응이 잘 일어나게 또는 역반응이 잘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배우고 있는 거고. 자, 물의 자동이온화 물이 일단 이온화라는 말은 이온화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애가 이렇게 헤어지는 거에 이제 이온화 되는 거죠. 이온화 이렇게 헤어지는 거 이온화라고 해. 근데 얘네가 결합해서 물이 될 수도 있지. 지금은 이제 물이 되는 게 역반응인데. 산전기 정의가 또 나오네요. 계속 나오죠. 산전기 정의는 그 1학년 때 그 통합과학 할 때도 나오고. 아레니우스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요. 물에 녹으면 이제 수소이온을 내놓으니까 요거를 이제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부르자.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인 거죠, 염산이.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래서 요런 애들은 수산화나트륨 이런 거는 아레니우스 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물의 자동이온은 조금만 있다 합시다. 자, 문제 먼저 풀고 갈게요. 힘드네요, 오늘. 자, 개념 짚어보기. 가역 반응인 거.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다시 응결도 되죠? 요 가역 반응 맞아요. 이게 지금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인데, 암모니아가 이렇게 질소랑 수소로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타낸 건데, 가역 반응 맞아요. 근데 이거는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정반응만 나타나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가역 반응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비가역 반응이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고르시면 되고요. 밀폐 용기에 물을 넣어두면 물의 양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진다. 이러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라.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이제 이게 화학 반응은 아니거든, 이게. 화학 반응은 아니어가지고 이건 그냥 동적 평형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거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다. 밀폐 용기에 이산화질소 기체를 넣고 상온에 두었더니 요 반응이 일어나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였다. 용기 안에 기체를 모두 쓰시오. 둘 다 있는 거죠. 용기 안에 지금 얘도 있고 사산화 이질소도 있는 겁니다. 이산화질소도 있고 사산화 이질소도 있는 거예요. 자, 그 2단계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꾸 이제 화학 반응을 보는 건데요. 뭐 하여튼 수소랑 아이오딘 반응해서 아이오딘이나 수소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이건 가역 반응을 표시한 거고, 그쵸? 이건 연소 반응인데, 연소 반응은 이제 되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가역 반응이고, 정반응만 일어난다 아니고요.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2번이 맞네, 답이네. 뭐야.
다음에 요거는 비가역 반응.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역반응도 되기 때문에 요렇게만 다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분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거 같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가에서 액체 증발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지금 화살표 몇 개인지 세 보셔야 되고요. 응축 속도는 다가 제일 화살표 다가 제일 빠른 거죠. 다에서 기체 입자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아요. 이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이 입자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기체가. 기억 디귿이 맞고요. 한번. 그 다음에 자 설탕물의 농도는 일정하다. 그쵸.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맞고,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맞고, 석출 속도가 용해 속도보다 빠르다. 같은 거죠. 석출되는 속도랑 용해되는 속도 같은 겁니다. 자, 이거를 여기 봐봐. 여기가 나가는 게 3개가 계속 3개로 유지가 돼 사실은. 왜냐면 이게 온도가 일정하면은 이 증발 속도가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계속 일정했었는데 처음에는 수증기가 별로 없다가 여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응축 속도가 더 증가하는 거죠. 이런 형태다라는 겁니다.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응축 속도가 점점 증가를 해서 나중에 같아진다. 물은 증발과 수증기 응축이 가역적으로 나타나죠. t 시간 이전에 물의 양이 감소한다. 증발 속도가 더 많으니까. 이 물은 액체물을 말하는 거지, 수증기 말고. t 시간 이후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는데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화학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반응이 정지된 상태 아니고요. 이게 생성물과 반응물의 농도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형에 도달하잖아.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각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둘이 같다라는 게 아니야. 비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이 완결된 상태이다. 아니고요.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 말하는 거죠. 4번도 틀렸고, 5번에 가역 반응은 반응물만 있거나 생성물만 있어도 화학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맞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하여튼 A가 B가 되는 반응을 해. B가 A가 되는 반응을 해요. 그럼 처음에 A만 넣어줘도 화학 평형에 도달한다 이 소리야. B만 넣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A나 B만 넣어줘도 돼. 그래도 화학 평형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질소가 4산화 이질소가 되면서 적갈색이었던 애가 무색으로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얘를 넣어줬다. 무색인 애를. 무색인 애를 넣어줬다. 그러면 걔 점차 적갈색 돼요. 왜냐면 역반응도 되니까. 그러니까 무색인 거 넣어주면 계속 무색이 되진 않아. 용기 안에 기체의 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근데 평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하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맞아요. 평형에 도달했으면 용기 안에 기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일정하니까. 이런 보기가 좀 어려운 보기인데, 아무튼 처음에 만약에 이산화질소를 넣어줬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정반응이 더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개 입자가 한 개 입자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압력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산화질소를 넣어준 상태에서 압력이 감소해. 근데 이제 평형 상태가 됐으면은 이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자산화이질소가 분해되는 속도와 생성되는 속도는 같다. 맞죠? 왜냐면 이제 분해되는 속도는 역반응 속도고요, 생성되는 속도는 정반응 속도인데 그거 같은 거죠. 평형에 도달하면.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되고.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물의 자동 이온화 다시 볼게요. 자, 아까 이거 하다 말았구나. 산염기 정의. 산은 아레니우스는 처음에 물에 녹아가지고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산이라고 하고, 염기는 수산화이온 내놓으면 염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물에 녹는다 이런 특정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녹을 때만 뭔가 규정을 해야 돼. 그래서 수용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계점이라는 거고, 뭐 수소이온이나 OH- 내놓지 않는 물질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산염기 정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롤이라고 하는, 브랜스테드랑 롤이라고 하는 두 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의를 이제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양성자라고 했을 때, 수소 이온이 사실 양성자예요. 수소가 원래 전자 하나에 양성자 하나 있었는데 전자가 하나 없는 거기 때문에 양성자거든요. 그래서 산은 이제 양성자 두 개를 양성산이라고 하고 내놓는 거죠.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애들, 그런 애들 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반응을 봐야 돼. 반응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이렇게 되려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주는 거잖아. 지금 얘가 주는 거잖아. 얘가 산이고, 요 애가 받는 거잖아. 받아서 얘가 된 거죠. 염기죠. 받으면은 염기. 그러니까 원래 암모니아는 사실은 염기로 작용을 하는데,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가지고도 자기가 OH-를 자기가 내놓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물에 녹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이제 염기이긴 한데, 물에 녹으면 여기 있는 수소를 얘가 받아. 얘 비공유 전자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성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요 과정에서 OH-가 생기긴 했지만 사실 암모니아가 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로는 정의할 수 있지만 아레니우스 염기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내놓은 게 아니어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어떻게 했어? 양성자를 얘가 받았지. 그래서 얘가 뭐야? 얘가 염기. 근데 물은 젖잖아요, 그쵸? 이거 물이 산이야. 물은 중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긴 하시는데, 이 반응에서는 산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이 반응에서 산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건 산으로, 얘 산이야 지금. 이 반응에서 양쪽성 물질 반응에 따라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H+를 내놓는다라는 거죠. 내놓는다. 그러니까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거는 H+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물이 그럴 수가 있어요. 물이, 잘 봐봐. 요 반응에서, 잘 봐요. H+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야지 얘가 되잖아. 요 반응에서는 뭐예요? 염기예요, 염기.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반응에서는 요 H+를 얘한테 줘요. 줘야지 얘가 이렇게 되잖아. 주우니까 얘 산. 얘 받으니까 염기. 그래서 양쪽성 물질은 어떤 반응에서는 뭐 염기로 작용도 하는데, 어떤 반응에서 산으로 작용하는 애가 있습니다. 물이 양쪽성 물질 대표적이고, 뭐 이것도 잘 해야지 아는 건데, 일단은 뭔가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받을 수 있는 사실은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받아요. 예. 수소 이온을 비공유 전자쌍을 주면서 이렇게 받는 거거든. 결합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내놓을 수 있는 H 플러스가 있어야 돼. 내놓을 수 있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요런 거 내놓을 수 있고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 있으니까 받을 수도 있고. 이건 탄산수소 이온인데 얘도 요 수소 이온 내놓을 수도 있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 있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써져 있는데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얘도 얘 내놓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좀 어려워집니다. 자, 물의 자동 이온화와 이온화 상수.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건데. 일단 물이 뭐라고 아까 전에 뭐라고? 양쪽성 물질이야. 물이. 그래서 하나는 얘를 내놔. 그러면서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얘를 받아. 그럼 얘가 내놓으니까 산이지. 받으니까 염기지. 거꾸로 갔나요? 거꾸로 갔네. 그림상 거꾸로 갔네. 자, 그림상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여기 주는 거 이렇게. 얘가 지금 얘가 됐으니까 얘는 산이고 산. 염기.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이온화가 됐잖아요. 이온화가 됐잖아. 요런 과정이 이제 자동적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물만 그냥 담궈놔도, 물만 떠놔도 이렇게 돼요.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근데 되게 사실 적은 양이에요. 매우 적은 양. 요게 됩니다. 요게 농도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만큼 됩니다.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만큼 됩니다. 얘 이름이 따로 있어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있고요. 수산화 이온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게 돼요. 자동 이온화.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다는 거죠. 자동 이온화. 근데 이게 평형 상태가 되면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요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값은 평형 상수의 일종이야. 물의 이온화 상수가 이게 평형 상수예요. 평형 상수. 평형 상수인데 뒤에 나오나? 하여튼 평형 상수 식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그냥 써보자. 나오나? 파2에 나올 것 같네. 그냥 요대로만 해야겠다. 더 어렵네. 그래도 그냥 알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요런 반응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이 평형 상수 이제 대문자로 쓰는데,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요 값이 일정한 값이 돼요. 요걸 평형상수라고 하면 평형상수. 이게 일정한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온도랑 이 반응 있지, 반응의 종류, 요거랑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넣는 농도는 사실 상관이 없고, 뭐 얘를 많이 넣고 뭐 반응물을 많이 넣고 생성물을 많이 넣고 상관없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온도랑 반응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값이 특정 값이 돼. 자, 근데 요거랑 이제 물의 이온화 상수랑 비교하시면 이 평형상수식에 원래 들어가야 하는 애들은 농도 변화가 있는 애들이고요. 물의 농도는 사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 밑에가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지금 써져 있는 거죠. 여기만 써져 있는 건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 그냥 물의 이온화 상수는 요거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일정한 값이라는 거가 중요해. 25도씨에서 요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요. 일단 이거는 그래도 외우셔야 돼.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은 이 이온의 그 농도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 이게 여기가 얘가 일정한 값이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냥 물을 놔뒀다 그러면은 서로 주고받으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 생기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 생겨서 곱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물은 이온화 상수가 25도씨에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 그래서 이 곱한 값이 일정해. 곱한 값이 요거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 이온 농도 지수 pH는 요런 식이 있어요. 요런 식이 평형 상태에서 H 플러스의 몰 농도를 요렇게 써. 이게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근데 아까 전에 얼마라고 했어요? 얘가 10의 마이너스 얼마라고 했어요? 7승이죠. 7승. 그럼 잘 봐라. 뭐 로그 이런 거 니네 배웠죠? 상용 로그 이런 거 배웠죠? 이게 지금 상용 로그여서 사실 이게 밑이 10이 있어요. 1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면 요게 앞으로 나오는 거 아시나요? 여기 앞으로? 이거 앞으로 나옵니다.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7 곱하니까 7 되죠? 로그 10에 10이 1이에요. 로그 10에 10이 1입니다. 그래서 pH가 7이 되는 거예요. pH가 7. 10에 마이너스 7승 몰농도면 H 플러스의 몰농도가 pH가 7이 돼요. pOH도 식은 똑같아요. 식은 똑같은데 수소이온 농도를 넣는 게 아니라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넣는 거죠. 근데 이거나 얘들아 이거나 지금 사실은 같게 취급하시면 돼요. 얘나 같다고 보셔도 돼요. 물속에서는. 그래서 요렇게 하이드로늄 이온을 써도 H 플러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거는 똑같이 취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중성이면은 어떻게 되겠어? pOH도 중성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7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니까. pOH도 7이야. 그래서 pH 더하기 pOH는 얼마가 돼? 14가 돼요. 14. 이 14라고 하는 숫자도 25도씨잖아. 그러면 이것도 항상 14야. 항상 14가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일정 값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잘 봐라. 그러니까 원래 평형 상태에 있는데 뭐 HCl 같은 걸 물에 녹였어요. 물에 녹여가지고 HCl 몰농도가 뭐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가 되게끔 녹였어요. 근데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HCl은 거의 100% 녹기 때문에
얘가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만큼 생긴 거야. 근데 원래 물에 녹였으니까 원래 물에는 잘 들어야 됩니다. H 플러스가 원래 물에는 얼마 있어? 그냥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원래 있어. 근데 이거는 HCl을 녹여가지고 이제 생긴 거야. 얘랑 더하면은 얼마일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건데, 얘랑 더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거의 이거야. 왜냐면 이거는 지금 얘가 100만 배 더 많은 거예요. 100만 배 더 많은 겁니다. 10의 6승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원래부터 자동 이온화 하고 있는 애는 있으나 마나한 값이 되는 거야. 잘 들어,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곱한 값은 25도씨에서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가 됐어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된 거예요, 얘가. 염산을 녹여가지고. 그럼 곱해가지고 얘가 나오려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13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값이. 근데 왜 그렇게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역반응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많아지니까 정반응이 되는 거네. 얘가 많아지니까 얘랑 결합을 해가지고 정반응이 잘 돼가지고 요게 원래 10에 마이너스 7승 있었는데 얘 때문에 막 일로 돼가지고 10에 마이너스 13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잘 모르더라도 그거 아는 게 좋죠. 곱한 값이 항상 어때야 된다?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돼. 그거 될 때까지, 10에 마이너스 14승 될 때까지 얘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왜 알려주냐면, 이제 보면 잘 봐요. 예, 얘가 이거보다 더 이렇게 커져. 그러면은 pH가 어떻게 돼? 하여튼 그럼 얘 pH가 얼마일까요? 얘가 1이야, 그쵸? pH가 1 돼. 근데 얘는 pOH가 얼마 돼요? 얘는 얘 13이 되죠, 그쵸? 하여튼 더한 값은 여전히 어때요? 14.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외워서 써도 되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성이 되면 pH가 작아지고, 염기성이 되면 이제 거꾸로인데, 염기성이 되면은 pH는 커지고 pOH는 작아지고, 산성이 되면 pOH는 커지는데, 근데 아무튼 더한 값은 어찌됐건 더한 값은 14가 나와요. 더한 값은 14가 나옵니다. 뭐 계산하고 이런 거야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다. 자, 4번에 보겠습니다. 옆에 HCl은 물에 녹아 H 플러스를 내놓는 산이지, 산. 염기 아니고요. 물은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양쪽성 물질이다. 이게 맞고, 브랜스테드 롤의 정의는 수용액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나는 산염기 반응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정의 자체에 수용액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없어. 그냥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H 플러스를 주면은 산, 받으면 염기.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시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이제 화살표 되어 있고요. 잘 보시면 이렇게 되려면 여기 있는 수소가 얘한테 줘야 되잖아. 그런 그림인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주잖아, 얘가 주잖아. 그러니까 얘가 산이고, 얘가 받잖아. 받으면 염기고. 근데 잘 봐. 만약 역반응이 된다. 잘 봐요. 역반응이 될 때는, 역반응이 되려면 여기 있는 걸 얘한테 줘야 돼.
그 역반응이 되는 과정에서는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산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어? 역반응이 될 때는 얘가 염기로 작용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요거를 이상한 관계가 있어요. 얘가 산이 염기가 됐다가 염기가 산이 됐다 이래. 이런 거를 원래 짝산 짝염기라고 해요. 짝산 짝염기. 이런 관계를 짝산 짝염기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짝염기는 뭐냐? 그럼 이거 찾는 거야. 얘에 대한 짝산은 뭐냐? 그럼 얘다. 짝산 짝염기라고 해. 자, 그래서 요거 곱한 값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25도씨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돼요. 몰농도가. 근데 pH 플러스 pOH로 쓰면 14가 되는 거예요. pH가 4인 용액은 pH가 6인 용액보다 수소 이온 농도가 몇 배 클 것 같아요? 이 100배 큰 거예요, 100배. 왜냐면 얘는 pH 농도로 따지자면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고, 얘는 요렇게 써도 돼요. 이거 상관없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그냥 H 플러스 써도 돼. 응?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몰농도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가 100씩 10배씩 차는 거야. 10배씩 1이 10배 차이 나는 거다. 농도로는. 자, 0.1몰 농도라는 것은 얘가 0.1몰 농도 있다라는 뜻이 돼. 염산이 0.1몰 농도 용액에서는 H3O 플러스가 0.1몰 농도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곱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10의 마이너스 1승 써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pH는 얼마? 1이 되고 pOH는 13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연습을 좀 하면 괜찮아지긴 하는데 몇인가요? 7번부터 10번까지만 좀 썼다가 10번까지만 일단 해봅시다. 나머지 10대로 되죠. 7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해보죠. 아레니우스에 따르면 물에도가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산이고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염기인데,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따르면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은 산이고 받는 물질은 염기다. 니은 디귿은 같은 입자는 아니네. 아레니우스 정의로는 NH3가 염기로 작용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자기가 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염기성이 나타나는데 그게 왜 저러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브랜스테드 로울이 염기로 작용한 것은 이 반응을 보셔야 돼요. 반응. 1로 되려면 얘가 줘야 되는 거고, 이것도 NH3가 염기니까 무조건 그냥 염기네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 반응을 보시면 얘가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H 플러스 주는 거지. 지금 줘야지 얘가 이렇게 되잖아.
얘는 봐봐.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받아야 되잖아. 그쵸? 어?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얘는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지 얘가 되겠구나. 이게 반응을 봐야지. 반응. 4번이 답이고요. 과정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옆에 막 아무거나 써있으니까 막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양쪽성 물질이 되려면 아니네, 아닌 거 고르라고 그러네. 요런 애 다 되는데 얘가 안 되는 얘가 수소를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잖아. 받기만 하잖아. 얘는. 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줄 수 있는 수소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레니우스 염기다. 가해서 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받았잖아. 그 염기 틀렸네. 근데 요거는 이제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니고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 아레니우스 염기 아니고. 이해 가시죠?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로. 그 다음에 나에서 NH3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이다. 자, NH3는 얘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야지.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가 맞죠. 물은 여기서는 염기로 작용했는데 아래에서는 산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성 물질이 맞죠. 양쪽성 물질이 맞죠. 물이 양쪽성 물질이라는 건 일단 알고 있으시고, 그래서 양쪽성 물질이 맞습니다. 81쪽은 좀 숙제로 좀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